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은요 좀 결이 다른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참 월간지가 많았었죠. 제 인생 최초의 월간 정기 구독 잡지는요 만화 잡지였던 보물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보물섬 이거 기억하시는 분은 진짜 나이 좀 되신 거네요. 네, 보물섬이 바로 이제 아기 공룡 둘리가 처음 탄생한 아주 전설적인 잡지였죠. 그리고 뭐 과학 동화도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도 기억에 좀 남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영화 잡지였어요. 그것도 좀 많이 봤던 기억이 남고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들이 없었으니까요. 어떤 깊이 있는 지식이라든가 약간 덕후스러운 문화들 같은 경우는 잡지로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잡지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잡지들이 어느새 하나 둘씩 우리 곁을 떠나갔어요. 폐간을 하고 사라졌더라고요. 얼마 전 신문 방송들에서 월간 샘터가 경영난으로 2019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한다는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요. 이렇게 우리 곁에서 잡지가 사라져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샘터의 폐간 소식은요. 전 두 가지 면에서 놀라웠거든요. 첫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이 잡지가 발행되고 있다는 게 좀 놀랍긴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잡지까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거든요. 이런 잡지라고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샘터가 원래 개인이 사서 본다기보다는요. 뭐 군인 문고, 진중문고라고 그러죠. 뭐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병원, 관공서 이런 곳에서 주로 접했던 기억이 많이 나서예요. 말하자면 단체 구매로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한 것 같은 잡지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병원이나 관공서 같은 데 가서도 이 놓여져 있는 잡지를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단체에서도요. 잡지를 구매하지 않는 것이 맞는 일이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대기 시간을 기다리면서 가끔 본 샘터는요. 일반적인 잡지와는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자동차 잡지를 보면서 이렇게 멋진 차의 화보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많았지만요. 샘터는 그런 화보나 그림이 아니라 텍스트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거든요. 이름 높은 작가의 글들도 많았어요. 소설가 최인호님 같은 경우는 무려 35년간이나 소설 가족을 연재했었고요. 그리고 무소유라는 글로 유명한 법정스님 있죠. 법정스님도요 16년 동안 삼방한담이라는 수필을 이 잡지에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샘터 최고의 작가는 이런 분들이 아닌 바로 평범한 독자들이었어요. 감동을 주는 대부분의 글들은 독자들의 진솔한 투고글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제가 모처럼요 이 샘터 최신호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정말 예전에 읽었던 어떤 그 따뜻한 결 그게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오래된 친구를 모처럼 만나서 지나간 얘기를 하면서 이 과거에 추억에 젖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같은 SNS 시대에 그에 맞는 글들이 나와야 이 잡지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지 않겠냐 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자면요 그냥 SNS를 보면 되지 그걸 굳이 잡지에서 찾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의 잡지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샘터 특유의 그 결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매력적일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예전에 샘터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더라고요. 사실 뭐 무슨 내용인지 언제 그 기고했는지 까먹었어요. 아마 제 대학원생일 때 책을 몇 권 낸 상태에서 그 원고 청탁을 정식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릴 때 보았던 그런 잡지에서 정식으로 원고를 청탁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마치 뭔가 정식으로 어른이 된 기분이었달까요? 사실 저는 샘터를 월간지 샘터로 먼저 접하지 않고요. 샘터의 발행인이셨으며 그리고 전 국회의장이셨던 고 김재수님의 한눈 뜨고 꿈꾸는 사람이라는 책으로 처음 인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뜬 눈으로는 세상을 보고요. 또 감은 눈으로는 이상을 보라 라는 그렇게 해서 한눈 뜨고 꿈꾸는 사람인데요. 이 에세이집은 그야말로 사람에 대한 특히 이제 젊은이에 대한 아주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샘터의 편집국장이셨던 고 정채봉님의 잠원집인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책도 참 감명 깊게 읽었었어요. 어렸을 때요. 그 책은 얼마 전에 시안책방에서 제가 리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접하고 그런 책을 쓰신 분들이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흔히 보았던 샘터와 관계 깊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샘터에까지 제가 관심이 옮겨갔었던 것 같아요.
다시 받아본 샘터를 보니까 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가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요, 바로 샘터의 매력이었었거든요. KBS TV의 장수 프로그램인 인간극장 있죠. 띠리리리 띠리 이렇게 시작하면 인간극장하고 딱 알아차리는, 바로 그 인간극장을 볼 때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감이 가는 보통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 유재석 씨의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예능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과 즉석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게 화제가 되는 그런 어떤 사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극적이고 재미만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접하다가 보통 사람들의 따뜻한 사연들을 접하니까 그 얘기를 더욱 빛이 나고 있잖아요. 요즘 TV가 가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바로 이 샘터에서, 샘터 잡지를 통해서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샘터의 폐간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된 후요, 각계각층의 격려와 성원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저 역시 정기구독을 신청해서요, 이렇게 책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기구독의 증거로요, 이 바로 사은품. 와, 이거 진짜 잡지라고 오랜만에 사은품을 받거든요. 이 정기구독을 한 사람만 주는 거예요. 근데 뭐 왜 이게 그 글라스락 이런 건데, 왜 글라스락인가 하면, 다른 건 책 같은 거라 책을 진짜 집에 너무 많아서 이제 쌓아놓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책은 저한테 정말 곤란한 선물이라서, 아주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글라스락으로 정기 구독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이 이렇게 쓰러져 가는 것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아직 있어서요, 샘터는 그 생명을 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샘터는 50주년을 맞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조금은 유효기간이 지난 듯한 월간지가 얼마나 더 생명력을 유지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요, 아직은 그래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런 잡지 하나쯤은 우리 곁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제가 샘터를 정기구독하면서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잡지 한 권 값이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더라고요. 3,500원이에요. 그리고 1년 정기구독은요, 35,000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저는요, 샘터에 협찬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곁에 계속 남아있길 원하는 그런 사람 중에 1인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만 아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반백년을 맞이하는 보통 사람들의 잡지 월간 샘터였습니다. 책을 리뷰한 것은 아니고요, 샘터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았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좀 다른 형식으로 찾아뵙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생각만 그런가? 어쨌든요, 혹시 샘터에 대한 추억이나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요, 댓글에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추억 좀 나눠보게요. 감사합니다.